안녕하세요. 그림책으로 시작하는 엄마표 중국어 그림책 마중의 슬지쌤입니다. 오늘 볼 그림책은요. 일본 작가의 그림책입니다. 오니시 사토루라는 작가고요. 한국에서는요. 똑똑한 그림책이라는 이름으로 번역이 되었어요. 중국어 이름은요. 水藏起来了입니다. 책 표지 보시면요. 앞에 동물 친구들이 여럿 나와 있죠. 근데요, 등장하는 동물 친구들이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총 18마리의 동물이 나와요. 아이와요, 동물을 먼저 쫙 익히신 다음에요, 꼭꼭 숨어있는 동물들을 찾아내는 그런 책이에요. 굉장히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요. 아이들과 꼭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요. 그림책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水藏起来了 면지에 보니까요. 파란 색깔 네모 안에요. 어떤 동물이 지금 숨어 있는 것 같죠? 어머님들 딱 보셔도 아실 거예요. 아이들도 알겠죠. 그쵸? 어떤 동물이었는지요? 마지막에 확인해 볼게요. 谁? 谁는요. 우리 이제 너무 익숙하죠. 중국어에서 누구라고 하는 의문사입니다. 창이라고 하면요. 이거는요. 숨다, 숨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나라에서도 어떨 때 사용되냐면은 저장하다, 포장하다, 그럴 때 쓰이는 장자입니다. 자, 누가 숨었을까 하는 문장인데요. 뒤에 지금 起来라고 하는 복합 방향 보어가 나왔어요. 보이시죠? 起来. 기본 의미부터 파생 의미까지 우리가 그림책을 통해서 다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복합 방향보어 起来는요. 의미가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어요. 실제로 중국어 문법책을 보시면요. 起来의 기본 의미부터 파생 의미까지 막 10몇 개가 넘어갑니다. 그걸 다 일일이 기억할 수 없으니 제가 간략하게 좀 추려봤어요. 자, 첫 번째부터 볼까요? 起来의 기본 의미는 요거예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방향이 전환되는 그런 의미를 가질 때 이 起来라고 하는 보어를 사용해 줍니다. 자, 그런데요. 이 起来 기본 의미로 사용될 때 우리 이미 그림책에서 봤어요. 자, 어떤 문장인지 보여드릴게요. 이 문장이요. 읽어볼까요? 自己爬起来吧. 自己 하면요. 자기 스스로란 뜻이에요. 파는요. 기어 오르다. 起来 보어로 사용됐네요. 그쵸? 自己爬起来吧 하면요. 스스로 기어 일어나 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구두구두 걸어라. 小鞋子走一走 편에서 우리 봤던 문장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站起来了. 站起来了. 站, 서다란 뜻이고 起来는 방향을 보여주고 있죠.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구두가 파다 신발이 가다가요. 넘어져요. 그랬더니 일어나봐, 스스로 일어나봐 하다가 아이가 딱 쓰니까 거봐, 너 일어났잖아 하는 그 장면이었어요. 站起来了. 일어섰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나온 起来는 바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방향이 전환된 기본 의미로 사용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자, 지금부터 보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요. 1번, 기본 의미에서 파생된 의미들입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두 번째는요. 분산됐던 게 집중되거나 방임됐던 게 은닉되거나 할 때 사용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야? 문장으로 볼게요. 收起来了,收起来,收起来. 하이하이요, 하이하이요. 기억나세요? 곰소리에서 收起来라고 하는 거 우리 배웠어요. 그쵸? 정리하자였잖아요. 그죠? 收는 거둘 숫자예요. 起来는요. 여기서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된 거냐면 장난감이 막 흐트러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收起来. 딱 한 군데로 정리하는 거죠. 분산되어 있던 거를 집중시킬 때 쓰는 起来가 여기서 사용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문 볼까요? 藏起来, 藏起来. 우리 지금 방금 제목에서 보고 왔어요. 창은요, 숨다, 숨기다 라는 뜻이에요. 그죠? 누구나 다 볼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은닉, 숨은 거예요. 그래서 방임됐다가 은닉한 상태로 전환이 됐죠. 그래서 치라이라고 하는 보어를 사용한 겁니다. 치라이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방향이 바뀔 때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분산됐다가 집중될 때, 그리고 방임됐다가 은닉될 때도 사용하는구나. 정리되셨죠? 그죠? 세 번째 파생 의미 볼까요? 자, 세 번째 파생 의미는요. 어떤 동작이요. 시작돼서 지속되고 있는 상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할 때 치라이를 사용합니다. 月亮晚上好 달림 안녕편에서 나왔던 문장 보여드릴게요. 屋顶上亮起来了. 屋顶 하면은 지붕이었어요. 지붕 위가요. 亮하기 시작했대요. 그쵸? 亮, 밝아지다죠. 지붕 위가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요럴 때도 치라이를 사용하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파생 의미 볼까요? 네 번째 파생 의미는요, 실행이나 평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우리 파생 의미는요, 아직 문장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그래서요, 제가 네 번째는 예문 없이 요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혹시 나오게 되면요, 한 번 더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책을요, 넘기다 보면요, 동물들이요, 쫙 소개가 됩니다. 자, 지금 18마리의 동물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선수를 소개해야 되겠죠. 강아지예요. 狗. 狗. 두 번째 동물 친구 호랑이입니다. 老虎. 老虎. 세 번째 친구 하마죠. 河马. 河马. 자, 그 다음에 뱃속에 지금 깨알같이 조그만 눈 보이시죠? 그죠? 캥거루예요. 袋鼠. 袋鼠. 따이는요, 주머니라는 뜻이 있어요. 슈는요, 그 쥐거든요, 원래는. 따이슈, 주머니가 있는 쥐, 캥거루를 이야기합니다. 狮子, 狮子, 사자입니다. 兔子, 누구죠? 우리 너무 많이 알고 있죠? 곰소리에서 많이 봤어요. 토끼예요. 자, 코뿔소 볼까요? 코뿔소, 犀牛, 犀牛. 네오가요, 중국어로 소예요. 근데 앞에 시가 붙어 있죠. 시는요, 뾰족한 뿔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코뿔소 시니오라고 합니다. 돼지도 나오네요. 猪, 猪. 양이죠. 绵羊, 绵羊. 자, 이 친구요, 얼룩말이래요. 斑马, 斑马. 마 하면 중국어로 말이에요. 근데 빠는요, 그 얼룩덜룩한 점 같은 걸 이야기할 때 빤자를 사용해요. 빤마 해서 얼룩말 되겠습니다. 와, 우리 이거는 뭐 껌이죠. 그죠? 숑, 곰입니다. 숑. 그 다음 단어 볼까요? 슌루, 슌루. 그냥 한자로 읽으시면요, 순록이 됩니다. 순록. 뿔이 아주 크죠. 자, 그 다음 이 친구 뭘로 보이세요? 이 친구 장징로, 장징로. 기린이에요. 장은 길 장자, 징은요, 목을 이야기해요. 목이 긴 사슴과의 친구를 이야기하네요. 기린 되겠습니다. 허우세, 허우세. 원숭이입니다. 니오, 니오.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코뿔소 할 때 소죠, 소. 찌, 닭이에요. 닭개자예요. 오, 코끼리도 나왔어요. 大象. 고양이까지 마오. 우리 곰소리를 통해서 배운 동물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머님들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우리가 중국어 초급인데 불구하고요. 동물 이름을 유난히 많이 알고 있어요. 이거 그림책으로 중국어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초급 수준에 걸맞지 않게 너무 많은 동물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자, 지금부터요. 그러면 숨은 그림을 한번 찾아볼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猜猜看,谁藏起来了? 猜猜. 차이는요, 영어의 guess에 해당하는 동사예요. 그래서 차이 하면요, 추측하다, 알아맞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동사가 2번 반복돼서 사용이 된대요.
수업 시간에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동사가 2번 나오면 의미가 약해지나요? 강해지나요? 칸 하면 봐 이거예요. 칸 하면요. 좀 봐봐 요거였죠. 마찬가지입니다. 차이차이 하면요. 맞춰 이게 아니라 좀 맞춰봐. 이렇게 부드러워지죠. 차이차이. 그리고 두 번째 차이는 경성 처리됩니다. 차이차이. 칸 맞춰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아맞혀봐. 누가 숨어 있나요? 지금 뿔만 있고요. 어떤 동물 친구가 진짜 숨어 있어요. 요 친구였어요. 자, 요 친구 이름 뭐였나요? 중국어로? 쉰루였습니다. 쉰루. 그죠? 쉰루. 순록이었어요. 자, 그런데요, 어머님들 보시다 보면은요, 마치 배경색이 자연의 보호색이 된 것처럼요, 같은 색깔의 동물들이 숨습니다. 색깔을 덩달아 함께 아이와 볼 수 있는데요. 자, 순록은 노란색이었죠. 그래서 노란색 배경에서 순록이 숨어버린 거네요. 저희 지금 그림책에 나오는 색깔이요. 요렇게 6가지 색깔이 나와요. 주황색, 파랑색, 노란색, 초록색, 갈색, 그리고 빨간색까지 6가지가 나오는데요. 지금 방금 나왔던 노란 색깔, 중국어로 뭐라고 하는지 기억나시나요? 맞아요. 黄色, 黄色라고 합니다. 猜猜看,谁哭了? 맞춰봐, 맞춰봐, 谁哭了? 谁, 누구죠? 쿠는요, 울다라는 뜻이에요. 자, 누가 울고 있대요. 토끼가 울고 있습니다. 토끼가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죠. 자, 토끼, 이젠 아시죠? 투즈, 투즈. 猜猜看,谁藏起来了? 맞춰봐, 맞춰봐. 누가 숨어 있어? 숨어 있는 동물 친구 찾으셨나요? 초록색이에요. 그쵸? 바탕 보호색이요. 초록색이 됐더니요. 이 친구가 안 보입니다. 바로 이 친구, 河马. 河马였어요. 하마죠. 자, 하마 초록 색깔이에요. 초록 색깔 볼까요? 자, 초록색은요. 중국어로 绿色라고 합니다. 绿色. 발음이요. 좀 어려워요. 왜냐면 유땡땡이 있어요. 그쵸? 유땡땡이 있어서요. 绿色 발음할 때 류이서 되지 않게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넘어갑니다. 猜猜看,谁生气了? 맞춰봐, 맞춰봐. 谁生气了?生气,生气是什么意思啊? 生气는요,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生은 날생자, 생기다 생자예요. 치는 기운 기자잖아요. 속에서 이 기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生气, 화나다예요. 화나다, 그죠? 맞춰봐, 맞춰봐. 누가 화났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동물이죠. 熊입니다. 熊. 猜猜看,谁藏起来了? 찾아봐, 찾아봐. 누가 숨었을까? 이번에는요, 배경이 빨간색이에요. 그리고 난이도가 좀 올라갔어요. 동물 친구가 한 친구가 아닙니다. 그쵸? 그런데요, 지금 아마 이거 보시면서요, 이거 화질이 왜 이 모양이야? 이러시는 분 계실 거예요. 색깔이 선명치가 않죠. 그래도 제가 최대한 색깔을 좀 맞춰보려고 나름 애썼는데요. 감안하고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빨간 색깔 바탕에 숨어있는 친구, 세 친구 있습니다. 그렇죠. 기린이에요. 장징루, 장징루, 시니오, 시니오, 코뿔소요. 그리고 마지막 동물 친구, 마오, 마오, 고양이까지. 빨간색 배경에는요, 이렇게 세 친구가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 웃긴 거, 세 친구의 색깔이 빨강은 빨강인데 다 다르죠, 그죠? 제가 가지고 있는 그림책의 인쇄 상태가 이 모양이라서 죄송합니다. 자, 일단 빨간 색깔 나왔으니까요. 빨간 색깔 좀 보고 갈게요. 자, 빨간 색깔, 红色, 红色. 猜猜看,谁头上长着犄角? 자, 猜猜看, 찾아봐, 찾아봐. 谁, 누구, 头上, 头는 우리 신체는 다 배웠으니까 기억하고 계시리라 믿어요. 头 어디죠? 네, 머리입니다. 머리. 头上 하니까 당연히 머리 위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머리 위에 长着,
장, 길 장자죠 이거 그쵸? 길이 날 때는 장징로, 장이라고 했는데 왜 여기는 장이라고 하세요? 잘못 쓰신 거 아니에요? 하실 수 있어요. 중국어는요, 다음 다이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 다이어. 음도 여러 개고 뜻도 여러 개인 단어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장자입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길장자로 많이들 알고 계시죠? 길장자의 간체자입니다. 그런데 이 길장자가요, 의미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보셨다시피 길다, 목이 길다 했을 때 창이라고 읽었죠? 창. 그리고 지금 방금 나온 여기서는요, 짱이라고 읽었어요. 짱. 자, 창이라고 읽으면요,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길장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길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요, 짱이라고 읽으면요, 우리 장유유서라는 말 아시죠? 어른 먼저, 그쵸? 그래서요, 그럴 때는 어른장자로 사용이 된 거예요. 어른장자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요. 실제로 나이가 많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성장하다, 뭐 증가하다, 그리고 생기다 이런 뜻을 갖게 됩니다. 창이라고도 읽히고 짱이라고도 읽힌다는 거. 지금 이 그림책 통해서 확인하셨어요.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짱으로 읽혔기 때문에 어떤 뜻으로 사용되는지 한번 볼까요? 사이사이칸. 알아맞혀봐. 누구 머리 위에 짱 잘하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짱자 뒤에 있는 저 저자도 볼게요. 저는요, 어떨 때 사용되냐면요. 어떤 동작의 지속을 나타내고 싶을 때 동사 뒤에 붙여 사용하는 조사입니다. 그래서 짱저 하니까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잘하고 있는 거죠. 누구 머리 위에 잘하고 있어? 물어봐요. 뭐가 잘하고 있냐면요. 찌지아오. 찌지아오도요. 의미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요. 두 번째 음절을 경성으로 읽어요. 찌지아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찌지아오. 두 번째 음절을 삼성으로 읽어요. 첫 번째 찌지아오 하면요. 짐승의 뿔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찌지아오 하면요. 각, 모서리, 구석 요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림책에서는 당연히 첫 번째로 사용이 됐겠죠. 猜猜看谁头上长着犄角 맞춰봐 맞춰봐. 누구 머리 위에 뿔이 자라고 있어? 뿔이 아주 큰 친구네요. 누군가요? 네, 맞아요. 순록입니다. 순록, 쉰루라고 읽죠? 쉰루. 그 다음에요. 두 번째 줄에요. 기린도 뿔이 있대요. 그래서요. 기린, 장징루. 장징루. 요 친구도 뿔이 있네요. 니오, 니오. 소죠, 소, 그죠? 소도 뿔이 있어요. 양도 뿔이 있대요. 그래서 양도 미엔양, 미엔양 뿔이 있는 친구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네 마리인 것 같죠, 그렇죠? 그런데요, 일본 원서 책을 확인해 봤더니 5마리로 되어 있어요. 어떤 선수가 끼어 있냐면요, 코뿔소도 들어가 있습니다. 엥? 머리 위가 아니라 코뿔소는 코 아닌가 싶어서 저는 이렇게 네 친구만 뽑았거든요. 근데 원서랑 번역되어 있는 한국판 책을 확인해 보니까요. 약간 문장이 달라요. 중국 문장은요. 머리 위에 뿔이 있는 친구를 찾으라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원서는요. 그냥 뿔이 난 친구는 누굴까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책 보면 신기하게 뒤에 답이 나와 있거든요. 무슨 문제집도 아닌데요. 그래서 요 4마리가 아니라 시니오, 코뿔소까지 추가해서 5마리가 정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번역의 차이 때문에 약간 답이 달라졌다는 거 알아주세요. 猜猜看谁藏起来了 맞춰봐 맞춰봐. 누가 숨어 있게? 이번에 숨어 있는 동물 친구들 총 3마리입니다. 3마리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갈색이에요. 이게 무슨 갈색이야 하실 텐데요. 네, 브라운색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狗 狮子猴子
근데 세 마리도 다 각기 다른 갈색을 갖고 있죠. 그죠? 어쨌든 갈색으로 분류합니다. 자, 갈색 한번 볼까요? 중국어로 갈색 뭐라고 하냐면요. 棕色라고 합니다. 棕色. 猜猜看,谁赚过身去啦? 이 문장이요. 제가 오늘 가장 설명드릴 부분이 많은 문장 되겠습니다. 맞춰봐, 맞춰봐. 谁, 누가, 转身, 转身이라고 하는 단어 먼저 볼게요. 자, 转身은요. 몸신자가 보이시죠? 앞에는요. 뭐 바뀔 전자, 돌 전자의 간체자입니다. 그래서 몸을 돌렸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요. 이 转자도요. 의미요. 두 가지입니다. 오늘 다음 다이어 정말 많이 나오죠. 자, 转, 삼성이라고 읽히는 转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림책에서 지금 보신 转, 사성도 있네요. 转도 있고요. 转도 있어요. 转은요. 바뀌다, 바뀌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转은요. 돌다라는 의미예요. 다음 다이어가요. 아무리 외워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요럴 때는요.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요. 중한 사전이 아니라요. 중영 사전으로 갑니다. 중영 사전. 그래서 영어로 보시면 확실히 명쾌해져요. 转 하면요. change의 의미고요. 转 하면요. 턴의 의미예요. 확실히 명확해지시죠? 그렇기 때문에 몸을 돌리는 거니까 转身이 맞겠네요. 转身. 그쵸? 자, 일단 성조 확인하셨고요. 제가요, 이 转身이라고 하는 단어를요, 좀 자세히 또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转身, 몸을 돌리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한 단어인데 안에 뜻을 살펴보니까 수어와 목적어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요런 동사, 중국어에만 있는 특이한 동사가 있다고 제가 예전에도 설명드렸어요. 따웨이 2편에서요. 제가 이합동사를 한번 싹 다 정리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합이라고 하는 단어부터 볼까요? 이는요. 멀어질 리자예요. 그리고 합은요. 우리 결합하다 할 때 합자거든요. 그러니까 멀어지기도 하고 합쳐지기도 하는 동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转身이라는 단어, 지금은 분리되어 사용이 됐죠. 아까 转身 사이에 뭔가 껴있었어요. 뭐가 껴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过去. 转身 사이에 过가 들어가 있고요. 뒤에 去, 갈 것자가 보이네요. 그쵸? 过去도 복합 방향 보어였어요. 자, 복합 방향 보어 중에서 过去 무슨 뜻이죠? 过는 건너 이런 뜻이 있는데 去, 갈 것자니까 건너 가다라는 뜻이 있는 거죠. 过去 하면요. 화자로부터 멀어질 때 过去라고 하는 방향 보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요. 转身도 서로 떨어져 있고 过去도 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 설명을 지금 드리려고 이합동사부터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지금 보실 건요. 복합 방향 보어의 어순입니다. 오늘요 근데요. 요 3만 넘으시면요. 복합 방향 보어는 다 정리했다고 보시면 돼요. 종류 다 아시고 의미 다 아시고 어순까지 하면요. 복합 방향 보어 챕터는 정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보어는요. 기본적으로 동사 뒤에 달라붙어서 보충 설명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목적어가 따라올 때요. 동사 플러스 복합 방향 보어 써주면 돼요. 그런데 목적어가 올 때 말이죠. 어디다가 목적어를 껴줘야 하느냐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셔요. 복합 방향 보어는 이음절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 거 C1, 뒤에 거 C2로 이렇게 표시했어요. 목적어가 대명사나 장소 목적어일 경우에요. C1과 C2, 보어 사이에 끼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는요. 일반 명사 목적어. 그러니까 일반 목적어일 때요. 장소가 아닐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장소가 아닐 때는요. 똑같아요. 앞에 1번과 가운데 낄 수 있어요. 가운데 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동사 뒤에요. 방향보호가 그냥 쪼로로 따라붙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목적어를 써주는 이런 형식도 가능하답니다.
제가 오늘 정말 설명드리고 싶었던 건 바로 3번입니다. 이 합사는요, 수어와 목적어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단어 안에 벌써 목적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복합 방향보어와 이 합사가 같이 올 때 어떻게 쓰이느냐. 이 합사는 이음절이잖아요. 두 번째,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그 단어가요. 방향보어 사이에 끼게 됩니다. 문장으로 보여드릴게요. 바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그 문장이에요. 转身의 身이 바로 이 합사의 목적어잖아요. 이 합사의 목적어가 복합 방향보어의 사이에 낀 거 보이시죠? 다 이해하지 못하셨을 거라고 생각 들지만 어쨌든 간에 왜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고 왜 자꾸 벌어져 있는지를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굳이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럼 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등 돌리고 있었던, 뒤돌고 있었던 친구 누구죠? 꼬랑지가 보이시죠? 돼지였습니다. 쭈. 猜猜看,谁藏起来了? 이번에 파란 색깔 보호색의 숨은 동물 친구들. 보이세요? 찾아볼게요. 兔子, 토끼 보이고요. 猪, 돼지도 보이네요. 熊, 그리고 코끼리까지, 大象까지 이렇게 네 친구였어요. 요 네 친구 파란 색깔이네요. 자, 파란 색깔 중국어로 蓝色, 蓝色라고 합니다. 猜猜看,谁睡觉了?睡觉. 오, 곰소리에서 봤던 단어네요. 睡觉. 睡觉, 자다라는 뜻이죠. 맞춰봐, 맞춰봐. 누가 자고 있게? 犀牛. 犀牛, 코뿔소였습니다. 猜猜看,谁藏起来了? 찾아봐, 찾아봐. 누가 숨었게? 자, 이번에는 주황색이에요. 자, 주황색에 숨어있는 동물 친구들 꽤 많습니다. 老虎, 袋鼠, 绵羊, 얼룩말, 斑马, 소, 牛, 鸡. 네, 닭까지. 이렇게 6친구가 주황 색깔 친구래요. 그러면요, 중국어로 주황 색깔 뭐라고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橙色, 橙色라고 합니다. 猜猜看,谁转过身去了? 찾아봐, 찾아봐. 누가 몸을 돌렸어? 老虎, 袋鼠, 狮子, 그리고 熊, 그리고 猴子, 鸡, 猫. 이렇게 7마리의 친구들이었네요. 이렇게 7마리 친구들 등 돌리고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요. 이 책의 가장 높은 난이도를 자랑하는 숨은 그림 찾기 한번 보겠습니다. 짜란! 猜猜看,这些是谁的眼睛? 맞춰봐, 맞춰봐. 这些. 些는요, 어떤 소량, 양이 적을 때 이야기하는 아이거든요. 이것들은요, 谁的眼睛?眼睛, 눈이죠, 그죠? 맞춰봐, 맞춰봐. 이것들 누구의 눈이게? 숨은 그림 시작하기 전에요. 동물 선수 친구들 소개했었죠. 18마리. 자, 어머니가 많이 알고 계신지 아니면 아이가 많이 알고 있는지 한번 대결하시면서 같이 찾아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요. 면지에서 나왔던 파란 색깔 네모 안에 코만 있었던 동물 친구 기억하시죠? 그 친구 바로 누구였죠? 중국어로 뭐라고 하죠? 大象이라고 했죠. 그죠? 大象. 이 그림책이요. 굉장히 단순해요. 그리고 문장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요. 한번 익히고 나시면 반복해서 충분히 읽어주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재미까지 있는 책이기 때문에 어머님들 반복해서 아이들과 읽어주시면서 큰 재미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